그래서 이제 이재명과 당 신임 지도부에게 새로 이제 지도부가 탄생할 거니까 내가 부탁하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민주당 집권 20년의 성패는 내가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 복잡한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과제를 얼마만큼 성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제 제7공화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경사교육 민주화로의 대전환이야말로 한국인이 타고난 자율성과 가능성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길로 들어섰을 때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내야. 이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국토 민주화를 반드시 일으켜내야 됩니다. 본선에 진출한, 이게 아직도 뭐 반이 남았다면서요. 서울 있지, 그 다음에 뭡니까 권리당원 투표가 또 있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ARS 저거 안 하신 분들 ARS 투표가 또 있지. 거기도 이제 2명씩 찍는다니까 꼭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석과 민형배 이 두 사람 수석과 차석을 하고 정봉주는 빼고, 정봉주는 내가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사고를 쳤을 뿐이지, 이서 최고위원 들어가면 또 사고 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고 쳐요. 그래서 나머지 5분 중에서 3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민정이나 박광훈이나 홍익표 같은 이런 그 수박들 친문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김민석하고 민형배를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봉주가 사고를 친 이후에 그 얘기를 듣고 안혜욱 회장이 분노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쇼츠가 나왔길래 그 쇼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정봉주라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인 후보가 그 이재명 대표를 따르고 하는 사람들을 천명팔이 한다고 민주당의 암적 존재라는 식으로 그런 막말을 하는 놈이 최고위원 하겠다고 나와 있고, 심지어 그 윤석열과 똑같다는 식으로 이재명이 윤석열이 표본이라고. 내 놈은 윤석열보다 너는 100배는 더 나쁜 놈이야. 그 나대기를 또 얼마나 잘 나댑니까? 이놈은 줄리 투야. 나 같은 이재명 팔이 노인까지도 화나게 해. 거의 뒷골목 똘마니 같은 행필없는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런 행필없는 쓰레기 쫄보 같은 놈의 자식이. 얼마나 민주당에 사람이 없으면 저런 놈을 저짓하게 놔두는 거예요. 빨리 사퇴해. 사퇴 안 하면 내가 정봉주 이놈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서울로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그냥 안 두겠네. 네. 아주, 그 안혜욱 회장이 아주 보통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산마루님, 네, 정당 민주화를 하려면 최동석 교수님의 성취예측 모형을 통해서 성취예측, 사람 보는 안목, 체계, 개념을 만들어서 권민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민회 가입 부탁합니다. 네, 권민회 가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김어준이 왜 위험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김어준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 돈 버는 데도 재주가 있고, 또 이 현상을 아주 마이크로하게 잘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재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다 부족하죠, 누구나. 그런데 이게 마지막 영상인데 김어준은 삑사리를 내요. 중요한 시점에 꼭 삑사리를 내요. 그것이 왜 그런지를 제가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는 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이걸 들어드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거 뭐 49초짜리예요. 그냥 한번 들어봅시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일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현재는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정봉주 의원의 지지는. 네. 지지 팬덤이 좀 있잖아요. 그 층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팬덤이라기보단 아주 오랜 세월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가진 부채의식이 있어요. 네. 네. 그게 한두 번의 무슨
부채의식이 있다고 말하죠. 이 부채의식이란 말, 갈라치기란 말, 그다음에 동지의 언어란 말, 이런 말들이 다 이 김어준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 부채의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제 그게 왜 문제인지 그거를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화나 네. 한두 번의 일화를 가지고 바뀌지 않을 거라서 저는 지지율이 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네. 여론조사도 그렇고 뭐 경기도당 그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한 결과를 보면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조금 소폭 움직이는 여기 정도.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대기업이거든. 이 재벌이죠. 그러나 일반 소상공인들이 보기에는 그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길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 위에 서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상공인들도 많이 있어요.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저렇게 아무 영향이 없다. 까불지 마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자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실존적 평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김어준의 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칭찬하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삑사리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다시 안 들어봐도 되시겠죠. 김어준은 아직도 정봉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채의식이라는 말을 했고 일부 유튜버가 뭐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오만한 얘기죠. 진리의 길 위에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사업을 하든 큰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문을 내가지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그 둘째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박세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것도 그 정재준 선생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김박세, 김어준, 박시영, 새날 이 김박세라고 합니다. 이거 철저한 친문 세력들이죠. 문재인에 대해서 선도되지 못하게 하는 문재인을 영웅처럼 떠받드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과관계가 모르거든. 그때 그것만 분석해. 그때 그거.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막 비판해. 윤석열에 대해서 막 까. 그리고 뭐 탄핵해야 된다 그래. 근데 윤석열이 어디서 나온 거야? 문재인으로부터 나왔거든. 그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아. 그때 눈앞에 보이는 걸 계속 분석해서 뭐라고 떠들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그래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학문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내가 계속 말하는 거야. 공부를 좀 해라. 정봉주에 대한 시민들의 부채의식이라는 말은 공직사회에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부채의식이 있으면 그것을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 아니야.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사적 영역에서 할 일이죠. 부채의식이 있으면 빚을 갚으면 돼요. 그냥 사기업에서 오늘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법에 저촉만 안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 누가 뭐라 그래? 사기업의 재벌 그룹들은 자기 자식들 회사에 취직시켜가지고 거기서 뭐 경영 수업을 하도록 하고 내가 있던 회사도 그래. 그 누가 뭐라 그래 그걸? 그런데 여기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부채 의식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럼 국회 정치 가서 해라. 공적 영역에 가서 직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부채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정치해라. 왜 정치를 해? 부채 의식이 있었으면 갚으면 되지. 다른 일을 하게 해야지 왜 가서 고위 공직을 하라고 말하느냐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이게.
국민을 위한 일꾼이거든.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의식 아니라 무슨 의식이 있더라도 그걸 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김어준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김어준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양정철을 만나고 주진우를 만나고 그 정봉주를 만나서 뭐라고 떠들어. 자기 예전에 했었던 의리 때문에. 그게 뭐야? 패거리 의식이거든. 그게 뭐야?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던 더러운 관행이란 말이야. 그게 마치 의리가 있는 것처럼.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이 중요하고 의무가 중요해요. 그 의리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삑사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김어준이 위험한 거예요. 김어준의 위험한 이유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근대적인 윤리의식 때문이다. 그래서 보은과 의리의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의리 때문에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주면 돼. 그런데 그 의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자기 의리 때문에 문재인의 2인자였던 조국에 대한 의리 때문에 계속 불러다가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조국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 그 정치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정당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하는 조국의 행위는 내가 보기에는 안갚음이야. 안갚음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한나 아렌트야. 안갚음을 한 사람이 누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안갚음을 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야.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그 책이 바로 그거야.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비판과 이 살해 위협까지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갚음하지 않도록 조국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조국을 띄워주고 싶어서 계속 뭘 불러가지고 뭘 물어보고 또 조국이 얘기하게 하고 조국을 막 띄워주는데, 그거는 윤석열을 띄워줄 때 김어준이 했던 거와 똑같은 짓이야. 그건 아주 잘못된 거야. 그래서 멀리 해야 돼. 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만 놔두면 돼요. 김어준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라고. 국가적 재앙이라고. 윤석열을 띄워줘서 얻어낸 게 뭐냐고. 문재인을 띄워줘서 문재인을 단군일의 최대의 성군인 것처럼 말해서 사람들이 문재인 보유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 문재인이 아마 그 레임덕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렇게 떠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건 사실. 진리의 길을 걸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은과 의리의 윤리가 책임과 의무의 윤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채무, 그러니까 부채의식, 이것은 사사로운 관계에서만 하면 돼. 아니 난들 부채의식이 없이 지내나? 오늘날 나같이 정말 강원도에 밥 세 끼도 먹기 어렵던 가난한 시절을 벗어나서 좀 서울에 와서, 그리고 한국은행에 가서, 그리고 독일에 가서 구비마다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잖아.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던 이런 분들을 지금 생각하면 난들 부채의식이 없겠어? 내가 그분들을 또 한국은행을 복귀해가지고
이따가 컨설팅 하면서 나를 도와줬던 이 동료들, 또 제자들, 이런 사람들, 그들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 나도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지. 나를 지도해줬던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너도 공직에 가서 한번 해봐라, 이런 소리를 하지 않거든. 내가 어떻게든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내가 그 부채의식을 은혜로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윤리고 의무의 윤리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것이 뭐야?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감사의 표현, token of gratitude, 감사의 표현으로 그들에게 디지털 증서를 선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것은 무슨 세속적 가치는 없지만 감사의 표현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건민내를 하면서 이 건민내 가입하면 한 달에 그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이걸 공부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표현으로 token of gratitude를 디지털 증서로 내가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을 널리 전파해서 이 복음을 전도해주는 그분들에게 또 감사하다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건민내가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또 디지털 증서를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홈페이지 만들고 그 바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이걸 자원봉사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지금 얼마나 바빠.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 시간을 내서 이걸 도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마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면 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돼. 근데 왜 공직에 나가라고 그러냐니까요. 나는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해야지. 너는 그 재능이 안 된다.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이 확인됐잖아. 내가 능력이, 그 사람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근데 뭘로 도와줄게요? 내가 없으니까 못 도와주는 거지. 공직에 나가면 안 돼. 정봉주는 공직에 나가면 안 돼. 어디로 줄지 모르는데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공직에다 내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한 팀이 돼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스킬, 서로 다른 전문성,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에서 진리의 길 위를 서서 가야 되거든. 그게 굉장히 중요해. 한 팀이 된다는 게. 정치판에는 팀이 되질 않고 뭐가 되는 거야? 패거리가 돼서 패거리. 친문 패거리. 각각 서로 다른 전공으로, 서로 다른 재능으로, 그러나 한 방향을 보고 한 비전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팀을 이루어서 지도부가 형성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당이 일사불란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단호 경영 플랫폼이야. 이런 걸 모르니 어떻게 이 의리 가지고 그 정봉주를 실드 치냐고. 의리 가지고 조국을 왜 실드 치냐고. 의리 가지고 문재인을 왜 실드 치냐고. 이제 난 참 너무 한심해. 그러니까 너무 뭘 몰라. 조선시대의 의리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 개명한 세상을 살아갔냐 말이지. 한심한 놈들이야. 한심한 놈들. 그러니까 현대적인 윤리의식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김어준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김어준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학연, 지연, 혈연, 직연, 그 패거리 사회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근대 국가의 정신은 뭐야? 근대화된다는 정신의 핵심이 막스 베버가 얘기한 대로 분권화, 개인화, 합리화잖아.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그 김어준의 과제야. 이런 정신을 오늘날 한국에 심어줘야 된다고. 근데 의리 따지고 앉았으니 이런 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의리는 사생활에서 하면 돼, 사생활에서. 정직이 오래간다님, 네, 심적 의리와 보훈 차원을 넘어 상부상조 이해관계 차원이 아닐지요. 김어준은 민주당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네. 아니, 뭐, 그거는 자기 그 스킬이야. 그냥 태도지. 뭐, 국회의원들 불러놓고, 뭐, 국회의원들을 자기가 뭐, 어떻게 띄워가지고, 뭐, 잘 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거기, 저기 김어준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뭐 그러는 사람들 있지. 아니 뭐 그게 자기의 그 대중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그런 의리를 가지고 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좀 그 보편적 상식 수준에서 의무의 윤리를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단호하게 양정철이 같은 놈들, 주진우 같은 놈들 이거 다 끊어. 그다음에 겉으로는 멋있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 이익성만 챙기는 게 누구야? 조국 아니야. 끊으라니까? 공적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대학 교수나 했으면 대학 교수도 뭐 할 수는 있겠지. 그 정도면. 그런데 이 정치판에 나와서 공적 직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구조와 시스템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